네, 영동포고가 국회의원 최은일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김영한 지사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김영한 지사가 오송 참사의 총괄 책임자이고 부실 대응의 핵심 인물임에도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면제 여부 결정했습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현 충북 부지사이자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이었던 이동욱 부지사와 관련된 제보를 접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욱 부지사님 잠깐 앞으로 가십시오. 지금 부지사님은 이제 제보에 의하면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시장 출마를 위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도움으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경력을 만들었고,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동안에 검찰의 오송 참사 수사에서 김영한 지사가 무혐의 받도록 도움을 줬고, 그래서 원래 다른 사람이 충북 부지사로 내정되어 있던 것을 뒤집고 12.3 내란 이후에 대통령실을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부지사님? 네.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셨죠? 맞습니다. 대변인이었죠? 예, 맞습니다. 행안부 최초 실장급 대변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간 것이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최초라 하더라고요. 역대. 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이 상당히 부지사님 높게 평가하고 신뢰를 했다는데 맞나요? 제가 장관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민 전 장관의 강력한 추천으로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그게 아마 수석비서관실이 없어졌다가 다시 최초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재임 당시에 최초로 생겼다가 첫 민정비서관이자 마지막 민정비서관 맞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이 어떤 업무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보면 민정비서관은 정책 현장 민심 청취, 그 다음에 친인척 관리, 또 특별 감찰 업무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부패 업무도 같이 민정비서관실에서 했던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있었고, 민정비서관은 어떤 업무냐면 공직자 비감찰, 검찰, 경찰 등과 잘 이게 사정기관과 조율해가지고 수사 감찰 상황도 대통령실 직보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동욱 부지사님은 민정비서관 당시에 민심 청취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역할을 했을 텐데요. 근데 작년에 이제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재직했는데 그 당시에 충북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 뭐였나요? 제가 사실은 오송 참사였죠. 그 당시 수사 기관하고 겹치죠. 제가 지역 현안이라든지 또는 네. 의원님 좀 말씀드리면 저는 수사라든지 이런 역대 정부에서 했던 일반적인 민정비서관 업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잠깐만 제가 질문할 때 하나 답변해주세요. 예. 부지사님이 이제 민심 청취를 위해 지자체 의견 같은 거 수렴하는 업무를 맡았죠. 네. 충북 같은 건 어떤 의견을 지자체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했나요? 어떤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했나요? 제가 지자체 분들을 직접 나가서 만난 적은 잘 없고, 다만 대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안 관련된 것들을 많이 충북도에 가서 간 적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적 없습니다. 민정비서관 당시에? 없습니다. 김영한 지사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 적 있나요? 민정비서관 당시에 김영한 지사를 제 기억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통화한 적도 없어요? 통화는 아마 한두 번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화는 가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통화를 했나요? 제가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통화는 대청댐 상류에 제가 그게 왜 기억이 남냐면 대청댐 상류에 출렁다리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검찰 수사 상황이나 과정 이런 거에 대한 논의한 적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 기억에. 예. 지금 아까 말한 박영빈 전 검사장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김영한 지사가 이제 불기소할 당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오송 참사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한 적 있어요? 저는 전혀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보고를 내렸는지도 제가 보고 뭐 그런 지시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위증을 하면 이건 검찰 수사가 항고가 되면 다시 하면 아마 가서 설명하실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예, 말씀하시면 의원님, 저도 제가- 제보를 받고 나서 이게 의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제가 처음에 민정비서관을 갔을 때 이미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든지 법률비서관실이 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당시 계엄 있고 나서 셧다운 상태였잖아요. 예, 그 당시에 그 내정자가 있었어요. 김광용 당시 행안부 대변인. 그분이 2024년 12월 말에 충청일보에 보도가 나옵니다. 내정이 됐죠. 내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갑자기 지금 부지사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김영환 지사가 불기소됩니다. 그래서 지역 정가에서는 이동호 부지사 당시 민정비서관이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 현 지사님이 본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거라고 온 동네 이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불기소 됐다는 정보가 이동욱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불기소 사건 처리에 대해서 보훈 인사다. 그리고 부지사로 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우선 그 부지사 인사는 행정안전부와 그 다음에 시도가 협의해서 그 다음에 인사검증이라든지 이런 거 걸쳐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렇게 절차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도지사가 이제 제청을 30일 이내에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월 7일 날 임명이 됐죠. 예, 그럼 한 3월 달 7일. 전이면 이제 김영환 지사가 2월 달에 김 부지사를 제청을 한 거고 1월 초에 불기소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저 작년에 그 제 전임 행정부지사가 이미 12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겠다라고 널리 알려져서 후임자를 이제 물색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가 정해지면 내부적으로 인사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청을 하는데 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민정비서관실 업무가 이제 지자체 의견 수렴이라겠죠. 꼭 그것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자체 민원 창구 역할도 했고 그거는 당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이나 피해자 측에서 예, 이런 관련 민원 같은 거 민정비서관실로 들어온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 충북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해 보면 민정비서관실이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한참 지나고 나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아니 충북의 가장 큰 현안이고 예, 본인이 그 부분은 시민사회수석실이나 지역에 다른 데서 아마 취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 5월 7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민정비서관이 있을 때 김영환 지사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나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억에는 김영환 지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을 김영환 지사 자주 방문했는데 예, 그 당시 비공개로 왔는데 그때마다 민정비서관을 만났다 그러는데 그거 맞나요? 전혀 그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김영환 도지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도 잘 대통령실에 모릅니다. 왔을 때 한 번 만난 적 없어요? 없습니다. 서울에 제 왔을 기억에 때도요? 예, 없습니다. 그 김남균 기자님, 네, 그 내정자가 이제 교체가 됐잖아요. 네네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 당시에 12월 달에 나온 그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지역 정가에서는 어떤 얘기가 돌았나요? 일단은 그 지역 언론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원래 1순위 후보자가 김광용 씨인가요? 네, 그분이었었고 여기 이동욱 부지사가 2순위였다. 그런데 이제 이 1순위, 2순위가 바뀌어서 임명이 돼서 좀 이례적이다. 당시에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윤심이 개입된 거 아니냐 뭐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금년 1월달 있고 나서 이제 2달 만에 2월달에 이제 재청을 2월 4일 날 하고요. 도지사가 불기소를 한 바로 얼마 후에 김영환 지사가 본인은 불기소 결정된다고 말하고 다니고 그 불기소 결정은 이동욱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일단 그 전자의 부분들은 저도 이제 전원으로 이렇게 들은 부분들은 있고요. 그 배경에 이동욱 현 부지사다 뭐 그런 얘기들은 제가 직접 전원으로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이동욱 부지사가 그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고 그 기자들 사이에서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뭐 지식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 걸로 봐서는 약간 인사 자체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제 이례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불기소가 처분이 된 게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있는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 지역 정가에서 돌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뭐 일단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김영환 지사가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경찰 수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좀 기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죠. 부지사님은 내정된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들었나요? 부지사. 저는 사실 12월 달에 초중순 같은데 11월 초에 행안부 인사기획관실에서 행안부에서 연락이 와서 후보자가 될 것 같다. 12월 언제요? 12월 아마 초중순쯤이었던 것 그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김광웅 그러니까 그 당시 내정자 얘기가 예. 이미 정가에서 언론 보도 났는데 그게 본인한테 연락이 왔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도 이미 2022년부터 여러 번 부지사에 후보가 돼 있었고요. 그 기사가 저는 내정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뭐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행안부에서 12월에 연락이 와서 후보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정되기 전후로 김영환 지사님하고 통화한 적 있나요? 내정되고 나서 뭐 통화되고 이런 것보다도 제 기억에는 아마 12월 말인가 한번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서 혹시 저 부지사로 추천을 했으니 와서 고향 와서 열심히 12월 말에요? 제 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향 와서 한번 열심히 일해봐라. 한번 충북에서 후보자로 복수로 보통 추천을 하는데 저를 좀 한번 추천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김남균 그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한 가지 있어요. 그 참사 당일날 도지사 행적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잖아요. 네. 그 괴산 오송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현장에 안 가고 괴산 그러니까 본인의 뭐 땅이 있고 뭐 배우자가 아들이 거주하는 괴산 침수한 폭우 뭐 걱정하는 SNS 남기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괴산으로 이동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날 그 사고가 발생한 2024년 7월 15일 아침 7시 30분에 김영환 지사의 이제 부인 전은주 여사께서 SNS에 아들 그 괴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아드님의 집이 침수됐다면서 걱정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지사께서는 7시 40분에 도청 정문을 출발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환복을 한다는 그 환복을 하기 위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자택으로 와서 10시까지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는 8시 한 55분경에는 지금 홍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잘 도지사로서 수습을 하겠다라는 SNS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초 취재했을 때는 9시 40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으로부터 요 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저는 이제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거는 다 그 다음날 사고에 있었던 16일까지 확인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9시 40분이면 이미 이제 그런 사고 소식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제가 그날 당일 그 오후 2시에 우리 사고 현장에 있었던 상황판에 사진을 갖다가 입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09시 45분까지 신정지 1명에 구조 10명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괴산으로 갔다라고 이제 추정이 가능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당일날 저는 이 청주에 있지 않고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었는데 그 11시 경에 제보자로부터 시내버스 747 버스를 포함해서 시내버스가 잠겼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거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제 제보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최초 접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때 당일 그 747 버스 잠겨 있었던 사망자가 7명 발생했었던
그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9시경에 침수 사실이 전파가 됐고 회사에 문의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그 오전조 시내버스 기사들이 11시에 교대가 됩니다. 근데 11시에 끝나자마자 동료가 이제 여기에 이제 잠겨 있는 그곳으로 시내버스 기사들이 1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 사고 상황을 청취를 했고 그러면은 시내버스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량 사상자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전파가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예, 그렇게 보면은 그 저는 그날 사상자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전 10시 뭐 11시경 정도면은 충분히 도의 관계자들도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거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송으로 가지 않고 괴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다만 네. 좀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